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지난주 금요일 날도 국내 코스닥 시장이 매우 강하게 마감이 되었었는데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강한 모습 속에서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주 코스닥 시장이 뜨겁게 타오른 가운데 오늘은 코스피 시장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의미가 있냐? 코스닥 시장은 글로벌 증시와 최근 완벽한 디커플링을 보이면서 나홀로 강세를 보였죠. 근데 코스피 지수는 미국 시장과 글로벌 지수와 그리고 매크로 환경과 연동된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글로벌 증시와 동반해서 같이 따라서 반등해 준 부분 그 자체로만으로도 코스피 시장도 일정 부분 바닥을 다지는구나 라는 의미로 일단은 시장을 해석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매우 세게 강하게 마감이 된 가운데 사실 코스피 지수는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이 시총 1위 종목이 시장에 미치는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난주 금요일도 2차전지 주도의 상승이 나왔다면 오늘도 2차전지 주도의 상승이 나왔던 날입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 가장 특이점이 하나 있었죠. 미국의 이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그간 시장의 우려를 만들어냈던 이 0.5bp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일단 불식시켰다라는 점에서 빅테크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특히 이제 각 개별 종목군들의 호재가 많이 나왔었죠. 그중에 이제 테슬라의 2월 중국 판매 대수 대폭 증가, 조금 증가가 아니라 대폭 증가된 모습, 포드도 생산량, 판매량 증가된 모습 속에 올해는 전기차 생산의 비중을 50%더 늘리겠다라는 모습까지. 그래서 전기차 관련 섹터에 대한 호재가 물밀듯이 시장에 쏟아지는 최근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는 여전히 좋아 보이겠지만 일단 저는 그래요. 에코프로 BM의 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오늘 고가를 형성했는데 항상 이런 구간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상투를 치지 악재가 나오면서 상투를 치지는 않습니다. 주가라는 게 삼성전자의 이 강세, 과거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상한가, 카카오 게임즈의 이 강세 이후 윗꼬리 각각의 공통점은 거래 대금이 1조 이상을 터트리면서 상투를 다 만드는데요. 그때 이제 대량의 손바뀜이 발생을 하는데 에코프로 BM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고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사면 내가 싸게 사서 내가 싸게 들고 있으면 나한테 좋은 주식이겠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도 비싸게 사서 물려버리면 이건 나에게는 최악의 종목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의 시장을 보면 저는 그래요. 부단 2차전지 섹터가 워낙 강세기 때문에 2차전지를 안 들고 있으면 소외감이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밑바닥부터 들고 왔던 사람들은 이 온갖 풍파를 다 이겨내면서 끌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수익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중간에 이제 타서 적정한 수준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이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배아픔의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전부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안에서도 일정한 기준만 있으면 매일같이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게 이 주식시장이고 반대로 그 기준이 없이 종목이 올라가니까 위에서 추격 매수하고 내동매매하고 잦은 손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식 계좌는 그냥 녹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시장 저는 분명히 매우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섹터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 널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일정한 이 시장의 키워드 방향성만 확인을 한다면은 그 안에서 대장주 선별은 물론 저도 매일같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검색을 하더라도 인터넷 좀만 검색을 하더라도 충분히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다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고, 대신 고점에서 물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정도로 간략하게 말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네요. 2차 전지 섹터 악재는 없고 호재만 지속 발생이 되고 있으며 초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AI, 로봇, 그리고 다가오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관련 섹터를 관심으로 갖고 2차 전지는 에코프로 비엠발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에코프로 BM 보세요. 과거는 이 반쪽이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벌써 상승률이 100%이기 때문에 이 반쪽이 두 개가 됐고, 이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거의 3분의 2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가총액을 자랑하게 되었죠. 그러면 반대로 에코프로 BM이 물렸을 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에코프로 BM의 변동성에, 그간 잘 올라가지도 못했던 종목군들마저도 변동성에 이 폭풍을 한번 맞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우려지, 시장에 대한 특별한 우려나 그런 거는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 SDI라든지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매우 셌고, 여기에 카카오, 네이버 등 이 국제금리 하락에 의해서 서비스 업종까지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 다음에 시장 리딩 회사들의 위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보면은 최근 코스닥의 거래 대금도 굉장히 늘었고, 오늘 최대치까지 늘었습니다. 최근 10조를 넘던 거래 대금이 오늘은 거의 12조 3천억까지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 대금이 단기적으로 폭등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통상 거래 대금이 이상 급등을 하든 이상 급감을 했을 때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신용잔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루에 500억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자리가 18조로 바뀌었을 때 오는 또 임팩트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급락때 신용잔고가 16조, 거의 15조까지 내려갔는데 단기간에 굉장히 또 신용잔고가 올라왔다 라는 점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제가 이따 파생 포지션까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거 보면서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하나의 변곡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지수가 종가에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하락 종목 수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장중에는 900개까지 하락 종목 수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쏠림이 매우 심했던 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미 증시가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 발 상승에 더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포드 등 개별주들의 호재까지 더해지며 지난 금요일 강한 상승 마감한 가운데 금요일 국내 증시 매우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양 시장 다 2차 전지 빼고는 시장을 논할 수 정도 없을 정도로 2차 전지가 섹터가 시장을 진두지휘하면서 지수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 속에 금일도 에코프로 BM이 19%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에 7포인트나 올리는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추후 에코프로 BM발 변동성의 시작을 알리는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12조, 코스피 이제 10조 가까이 올라와 있어 지난 연말 최저 4조 5천억 대비해서는 거래대금도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는 좋은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른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신용잔고가 지속 증가한다라는 점,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할 때는 하락도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 정도로 지수를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최근에 매매를 할 때 집중 매매보다는 일정한 비율로 분할 종목을 분산해서 좀 진행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 잘 하시면 지금 시장은 정말로 좋은 시장이다. 근데 비중 조정이 안 되고 한 종목에 몰빵한다든지 미수 신용 쓴다든지 하면 지금 시장은 좋은데도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시장이고요. 자, 다가오는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기간에 포지션상 지수는 좀 더 끄집어 올리더라도 상방을 막아놓고 하방을 대비하는 모습이라 그 어떤 트레이더도 지금은 한쪽 방향 베팅을 할 수 없는 장세입니다. 흔히 말하는 선물 양매수 장세이기 때문에 지수는 만기일 변동성은 있겠구나 정도 개별 섹터에 집중해서 지속 매수 전략과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포지션을 잠깐 보면요, 오늘 코스피가 2462포인트죠. 2462포인트면 여기까지가 이제 2462포인트. 이렇게 외국인들은 여기까지는 풋옵션 매도를 걸었기 때문에 상방 베팅입니다. 상방. 그리고 위에서부터는 상방 베팅이 없죠. 자, 외국인들 기준에서 이 위로 올라가면 25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은 해지를 걸어 놨습니다. 콜옵션 매도는 풋옵션 하방 베팅입니다. 이렇게 포지션이 갖춰졌다라는 거는 더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한번 브레이크는 걸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양매수 전략으로 지금 취하고 있어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위로 강하게 한번 치면은 꺾이는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주의를 하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일정 부분 좀 내포하고 있는 포지션상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과 섹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끝까지도 가지 않겠죠. 저는 장기 투자자도 아니고 제 매매의 본질에 맞게 앞으로 에코프로 BM을 추적 관찰해서 매매해 보면 될 듯 합니다. 에코프로 BM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시세 끝까지 가보는 것도 좋겠지만 변동성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서 볼 생각이라고 전달 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좀 무서운 구간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주도주는 대신 죽더라도 쌍봉은 웬만하면 주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시 차트를 좀 몇 개 돌려볼 테지만은 그런 차트들, 과거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소멸하는지, 또 외봉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매우 큰 종목은 외봉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외봉이 쌍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1년이 걸리는 케이스도 있고 반년이 걸리는 케이스도 있고 또 길게는 2, 3년이 걸리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시총이 크다라는 거는 한 번에 급락을 안 주고 옆으로 기어서 이 냄비 안에 개구리처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은 섹터는 2차 전지요. 테마는 로봇, AI,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지향적 산업이 순환매를 돌리고 있는 장세이며, 아마도 이번 삼성전자 주총 때 한 번 더 임팩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주총 관련해서 스터디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시간이 된다면은 이거를 한번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으면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카페에다 글을 올려놨으니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최소 20%는 기본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 종목군들은 놓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2차전지 삼성 SDI GM 8일 합작 MOU 이슈 및 LG 에너지솔루션 4680 배터리 테슬라 대량 납품 가능성에 이제 조기 이 공장을 착공한다, 설비 투자를 발주를 했다라는 이슈 등이 장막판에 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2차 전지발 이슈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발 전고체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재용 회장, 지금 회장이죠. 삼성 SDI 방문했을 때 이후로 전고체 배터리들이 이미 바닥에서 2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미코를 계속 매매를 하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매매를 좀 이어오고 있는데요. 타임테이블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팔럴 라인이 완공이 되고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하반기부터 소형 배터리를 시작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번에 1차 파동은 매집봉 성격이라 2, 3개월은 좋게 눌려줘야 됩니다. 이 꼭대기에서 물리는 거는 저는 바보짓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까지만 저는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눌리면 눌린 포인트는 작겠지만은 최소 2, 3개월 조정은 받아내야 된다 라고 봐야지고, 삼성 SDI는 3월 8일 날 합작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종목군들 조금 더 추가 시세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폐배터리는 눌림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3월 14일 날 EU 법안 발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눌림을 한번 지켜보고, 리튬 섹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리튬 섹터 같이 보시면 되고요. AI 섹터는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를 저는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C랩도 또 들고 있고, 일단 C랩 한 종목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늘 장중에 기타 법인의 이상 매집,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종목군들 특성상 잡주를 날리는 흐름 속에서 이 오피스라는 또 이슈를 붙여놓은 부분이죠. 소프트웨어 안에서 그런 부분에 한번 좀 칠 수 있겠다 정도 보여졌는데요. 일단 얘도 단기과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날리는지 이 정도만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는 어제 방송에서 말을 했으니까, 페이스북 가격이나 최대 수혜는 뉴스프렉스 당연히 오늘 사야 되고요. 시가도 안 떴기 때문에 무조건 샀으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냥 샀으면 저는 이거는 되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로봇 섹터는 이번 삼성전자 주총에 다시 한번 칠 수도 있는데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은 차라리 메타버스 쪽이 나을 것 같다. 저출산 관련해서 종목군들 지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3월달에 대통령 주재 정책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내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비주들 일일이 다 말하면 4, 50개 종목이 되는데요. 2차 전지 뭐 종합 부록을 만들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는 말은 못하겠고, 2차 전지 장비주들은 뭐 시간 외에 좀 떴는데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순환을 하는 거죠. 양극재 소재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튬 올랐다가 전고체 올랐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장비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또 혹시 LFP 관련된 뭐 파워넷이라든지 코인테크라든지 이런 애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단순한 순환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주도주 매매하고 주도주 안 하면은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게 오히려 계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오늘은 지수를 한번 볼게요. 아주 의미 있는 이 박스권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이 지수에서 관성 구간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 지수를 본다라는 게 이 자리가 기간 조정의 성격을 보였으면 이 횡보했던 기간, 횡보했던 거리만큼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충 보면 85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어찌됐든 시도를 하려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시도를 하려고 가지 않을까. 최저점 대비해서 지금 200포인트가 조금 못 올랐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지금 단기간에 거의 20% 가까이 코스닥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이 시점부터는 조금 주의를 하고 보면 되지 않나 싶고, 코스피는 그에 반해서 아직은 조금 약한 모습이죠.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큰 폭의 상승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뭐 뚜렷하게 뭘 돌파했다라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지만은 삼성전자와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를 보면 명확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5일선 위에 있고 21선 위에 있는 대형주를 차라리 노리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삼성 SDI 대량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일단 박스권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항상 돌파된 지점을 보면서 75만원이라는 이 구간을 관심 있게 한번 저는 지켜보고, 그 자리가 온다면 한번 매수로 대응을 해볼 계획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이 자리에서는 옆으로 좀 길 가능성이 좀 있어서 21선 정도 어제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닥 찍고 좀 올라왔는데요. 이 언저리에서 바닥 찍는 모습 보면서 얘도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SK이노베이션도 사실 이번 이 하락이 포드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나타난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한 것이죠.
네, 오늘 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좀 올라왔는데요. 저는 더 이제부터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이 방향을 바꾸면은 얘도 이제 서서히 돌아가는 흐름이 나올 단계까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폭은 더 많겠죠. 근데 지수의 저항도 많고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모습은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도 3월 13일, 그 다음에 3월 15일 두 가지 일정이 존재합니다. 일정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일정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에코프로비엠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무지하게 올랐고, 과거 에코프로 BM을 차트를 쭉 올려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갭을 만들고요. 갭을 만들고 대량의 거래를 하면서 고가를 만든 이후에 항상 박살납니다. 강하게 올리고 박살납니다. 뭐 매번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올리고 박살납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강하게 올리고 여기서 갭 들고 이렇게 올렸다. 이 갭을 만들었다 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이 중간에 떠 있는 구간에서는 받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하지만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군들에게 비교할 바는 안 되죠. 그냥 차트 베이스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하나의 이 매집봉에 의한 강력한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최고의 거래 대금이 터질 때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때 매집하고 이때 날리고 그 다음에 이런 구간이 깨졌을 때 급락을 하고 다시 이 쌍봉을 만들러 가는 거죠. 워낙 이건 오버슈팅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종목의 쌍봉은 이 자리였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 종목군들 다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예외는 없죠. 막판에 봉을 무지하게 뽑아주고 최고의 거래 대금이 터지는 시점을 우리는 상투를 잡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요. 카카오 게임즈도 이렇게 올려놓고 막판에 엄청나게 특징은 거래 대금을 엄청나게 고가에서 터쳐놓고 캔들이 깨졌을 때 그때부터가 하락 추세가 나온다. 에코프로 BM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런 관점은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BM 매우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주었고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은 못 보겠고요. 나중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조정을 좀 심하게 받을 때 이 눌림목 포인트에서 저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계획입니다. 뭐 21선 첫 자리라든지 이런 구간들을 좀 노려보고요. 또 제가 정해놓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 오면은 아마 매매를 눌림목에서만 매매를 이제 할 거고 2차전지 양극재나 이런 소재 쪽 종목에서는 돌파 매매는 저는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에코프로 HN이 후발 종목으로 해서 좀 올라갔는데 뭐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올라간 건 아니겠죠.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올라간 건 아니고 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 날아가는 과정 속에서 에코프로 HN만 못 날아가서 얘는 상한가를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종목은 여기서 매수를 좀 해서 뭐 일부 매도를 하고요. 거의 대부분 이 자리에서 매도를 좀 쳤던 것 같아요. 한 5% 정도 거의 매도를 하고 나머지 좀 소량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상따 개념으로 그냥 들고 이 보유해서 좀 넘어가고 있고요. 수익률은 상당히 나왔네요. 한 13% 정도 상당히 나와서 가지고 넘어가고 있고 이 통상 이런 깊은 박스권을 빠른 속도로 강하게 돌파할 때는 충분히 상한가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매하는 거는 괜찮았던 자리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2차전지 안에서 오늘 뭐 장비 종목군들도 많이 갔는데 사실 장 초반부터 이 장비 종목군들이 갭을 워낙 많이 들어서 사실 감당할 수가 없는 갭이라 저는 공략은 하진 못했고요. 장 막판에 LG에너지 솔루션의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LG에너지 솔루션에 4680 테슬라 4680 배터리 양산 설비 투자 착수. 과거에 이 4680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일단은 그냥 종배 차원에서 했었고요. 이때 과거에 이제 지아이텍이 움직였었죠. 4680 이슈 나오면서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가 그 당시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를 붙여가지고 좀 올랐던 장비 종목군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 후반에 이런 이슈가 좀 나와서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I텍을 중배를 좀 해서 첫 타임하고 두 번째 타임에 전량 매도를 했고요. 조금 남았네요. 전량 매도가 안 됐네. 일단은 매도를 좀 하고, 뭐 나인테크도 사실은 좀 들어갔었는데 이것도 그냥 첫 타임에 전량 마이너스 0.8%인가 그냥 첫 타임에 매도를 좀 해버리고 좀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시간의 동향 흐름을 봤을 때는 시가가 뜨고 나서 많이 밀린 이후에 수급을 이렇게 재정비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하고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수화학이라든지 단기간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당장 상용화되는 건 아닌데 너무나 좀 빠르게 좀 올라온 감이 저는 없지 않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눌림도 저는 좀 조심히 볼 것 같고요. 이 배터리 안에서는 저는 미코를 거의 직접적인 수혜가 미코가 되지 않을까, 전고체 관련해서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좀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배는 안 하고요. 미코만 최근에 몇 번 계속 이렇게 매매를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 구간에, 그리고 여기는 눌림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좀 나왔는데요. 나중에도 이게 한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올랐으면 떨어졌을 때 이 장기 이평선인 121선 이평선까지 밀려 떨어질 때가 우리가 나중에 스윙으로 매수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매수를 진행하면 크게 손실 볼 구간은 많이 없을 것 같다고 보여지네요. 크게 손실 볼 구간은 많이 없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나라 M&D가 오늘 제일 먼저 배터리 그 장비 섹터에서는 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나인테크, 나라 M&D 이런 종목군들이 다 LG와 연동되는 종목군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강했던 종목의 눌림 정도, 내일 많이 좀 밀린다면,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 눌린다면 눌림 정도로는 나라 M&D 한번 지켜보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가격 인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시가 갭이 오늘 저는 최대치로 7,500원까지도 오케이 할 수 있는데, 시가가 그렇게 높게 출발을 안 했습니다. 7,400원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21선 이하 구간에서 매수하면 땡큐라고 보는 거죠. 완전히 땡큐로 생각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메타버스 섹터는 MP를 저희는 다 매수를 들어가서 분할로 조금씩 팔고 일부 가지고 있고, 내일도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당연히 페이스북에 가격 인하를 하면 무조건 뉴프렉스가 수혜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보다는 그냥 이런 뉴프렉스 하나만 보면 저는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추후에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고민을 분명히, 저는 어제 글에 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힌트 보시면서 무조건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무조건이라는 말이 쉽게 쓰면 안 되겠지만은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AI 섹터 보죠.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단기가열이 오늘 단기가열이 해제가 되면서 좀 변동성을 엄청 키웠는데요. 저는 단기가열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까지인 줄 알고 착각을, 제가 좀 1, 2, 3, 4, 5 6일인 줄 알았는데 5거래일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1, 2, 3, 4, 5
그래서 오늘 저는 단기 과열이 내일 해제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해제돼 가지고 급락하고 올라가는 시점. 사실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오전에 공략을 좀 했다가 이런 구간에서 약수익 정도 실현을 하고 그 이후에 좀 눌려주기를 바랬는데 종목이 좀 눌려주지를 않아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거는 좀 길게 수익 실현을 하고 좀 일부 남은 거 추가 매수해서 팔고 또 일부 사고 시간 외에서 좀 변동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시간 외 첫 타임에 종가에 샀던 거는 팔고 여기 떨어질 때 또 사서 일부 팔고 나머지는 여전히 보유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장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외에 좀 많이 밀렸었죠. 지난번에 이 종목 뭐 셀바스 AI였던 것 같아요. 시간 외에 급락을 시켜놓고 오히려 날려버렸던 케이스가 아마 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4%까지 올렸다가 시간에 마이너스 3% 떨어지고 이 이후에 좀 날렸는데 혹시 이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C랩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 GPU 한 개당 이 C랩에서 만든 우유니 이 소프트웨어 한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GPU가 많이 팔릴수록 C랩의 제품도 많이 팔린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의 증가가 확인되었다라는 거는 엄청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AI 섹터에서 최근에 셀바스 헬스케어 이후에 상한가에 들어간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상한가 강하게 들어갔고 잡주 성격의 종목인데 대바닥권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보통 종목의 끼가 굉장히 세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종목을 좀 봤습니다. 한번 튀었을 때 뭐 3연상도 가고 막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좀 볼 종목이 없어가지고 강한 상한가 이후에 눌림 매매 정도 들어가서 좀 봤었는데요. 수렴하고 좀 매매가 좀 많았었는데 장 막판에 좀 종목을 더 담아서 좀 넘어갔고 오늘 조금 수급이 좀 이상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뭐가 좀 있는데 수급이 좀 이상했습니다. 누가 받치는 수급이 좀 중간중간에 많이 보였다라는 점에서 오후장에서 좀 물량을 좀 모아가지고 중배차면에서 넘어가서 얘도 마지막 텀에 반을 팔았고 내일부터 단일가의 지정인데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움직임을 보일지 딱 그것만 좀 보면서 종목을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점만 좀 보면서 자,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로봇 섹터가 조금 움직임은 살아있다라고 보여주고 이 휴림 로봇이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하는데 이 박스권을 내일장 돌파를 한 흐름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발주자 성격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유진 로봇하고 뉴로메카는 이 시총이 3,500억 이상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SBB테크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지 정도 흐름에서 종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SM 좀 보죠. SM 지금 SM 같은 경우야 하이브에서 지분을 공개 매수로 0.2%뿐이 취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개 매수를 다시 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쉽게 깨지는 않는데요. 좀 지켜보면서 얘는 뭐 비중을 적절히 해서 트레이딩을 계속 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자리에서 쉽게 깨기도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카카오도 오늘 긴급 이사회를 진행하려다가 못했다라고 하는데 카카오 쪽에서도 포기하지는 않은 그런 뉘앙스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최근 외국계에서 한 120, 30억 매도를 하면 좀 밀렸는데 원하는 구간까지 잘 기다려 보시면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기회가 올 수 있겠죠. 업사이드로 종목을 본다면 메디톡스가 휴젤이나 대웅제약 대비해서 월등히 좋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